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도 찾아와준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 한 편을 준비했어요. 힌트를 주자면, 우리나라 판소리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목이 있는데, 사랑가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아실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춘향전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인공 성춘향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아름다운 청춘의 춘향이와 이몽룡을 만나러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시간 속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제목 춘향이와 이몽룡. 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에는 기생 월매의 하나뿐인 딸 성춘향이 살고 있었어요. 춘향이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예의가 말라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으며 자랐답니다. 그런 춘향이도 이제 16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지요. 한편 남원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게 되었어요. 사또의 아들인 이몽룡 또한 16살의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였지요. 5월의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였어요. 책을 읽고 있던 몽룡이 방자에게 말했지요. 방자야, 오늘이 단오날 아니더냐? 네, 맞습니다, 도련님. 그래, 그래서 그런지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뭐 재미난 일 없을까? 그럼 도련님, 광활루에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마침 단오날이라 사람들이 모여 민속놀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거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어서 구경 가자꾸나. 이몽룡은 광활루로 나가 보았어요. 그곳에 올라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새소리를 듣고 있으니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몽룡은 시를 읊조리며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눈을 떴지요. 몽룡이 바라보는 그곳에선 아름다운 여인이 그네를 뛰고 있었어요. 방자야, 내가 보는 저것은 선녀냐? 사람이냐? 네? 도련님, 저 여인은 월매의 딸 춘향이라 합니다. 아, 그래? 내 이제껏 저리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다. 춘향이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구나. 어서 저쪽으로 가자. 몽룡은 그네를 뛰고 있는 춘향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날 둘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둘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만 갔답니다. 어느 날 이몽룡은 춘향의 집을 찾아가 춘향이의 엄마인 월매에게 말했어요. 전 춘향이를 사랑합니다. 저희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 아니, 신분이 다루온데 어찌 혼인을 한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도련님의 집안에서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죠.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월매는 어쩔 수 없이 이몽룡의 말을 믿고 둘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날 밤 이몽룡과 성춘향은 혼인을 약속하며 사랑가를 불렀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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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한편 이몽룡의 집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어요. 몽룡아, 이 무슨 말이냐? 며칠 후면 다시 한양으로 가야 한다. 남원을 떠나야 한단 말이다. 네? 아버님, 안 됩니다. 전 춘향이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혼인은 무슨 혼인? 네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말도 안 되니 어서 떠날 채비를 하거라. 그렇게 춘향이와 이몽룡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지기 전날 밤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말했지요. 네, 이 반지를 징표로 받아주시오. 내 다시 꼭 돌아올 터이니 나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련님. 꼭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헤어진 날 춘향이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답니다. 도련님. 월매가 춘향이에게 말했어요. 저 불쌍한 것. 그런 사내에게 정을 주다니. 울지 말거라, 춘향아. 네가 울면 여미도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다. 한편 남원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아주 욕심 많고 심술궂은 변사또였지요. 이 고을에는 또 어떤 미인들이 살고 있을꼬? 여봐라, 내 이곳에 부임한 지도 이제 며칠이 지났거늘 어찌 이리도 지루하고 조용한 것이냐? 안 되겠어. 잔치를 벌려라, 잔치를! 예이! 이방은 온 마을에 방을 붙였어요. 그리고 잔치에 초대될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기로 하였지요. 여인들은 사또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온갖 장기자랑을 하였지요. 하지만 변사또의 마음에 드는 여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변사또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참, 이 고을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 하나도 없구나. 이방이 말했어요. 사또님, 사실 이 마을에는 절세미인 춘향이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가 정혼자가 있다고 하여 관아에 데려오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이냐? 당장 데려오너라, 당장! 그렇게 춘향이는
관아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오, 너의 얼굴이 과연 소문대로 절세 미인이구나. 내 알아보니 너의 정혼자는 멀리 떠나 3년 넘게 돌아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저희 도련님은 분명 돌아온다 약속하셨습니다. 전 그분을 믿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더냐? 그 말을 믿다니. 나는 네가 맘에 든다. 그러지 말고 나와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나와 혼인을 해준다면 너는 앞으로 편히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평생 옥에 갇힐 것이다. 나는 사또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왜야? 네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여봐라, 춘향을 매우 쳐라. 그렇게 변사또의 말을 거부한 춘향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한편 몽룡은 한양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어요.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어 전라도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우리 춘향이는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을까? 몽룡은 허름한 옷 차림새로 남원에 살고 있는 월매를 찾아갔어요. 월매는 몽룡의 차림새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도대체 무슨 거짓골이요? 아이고, 얼마 전 우리 집안이 망했습니다, 장모. 이곳에 오면 춘향이가 나를 받아줄까 하여 내려왔습니다만. 뭐?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당신만 기다리다가 옥에 갇힌 우리 춘향이는 어쩌라고.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월매는 춘향이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몽룡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옥으로 갔어요. 아니, 도련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간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고 나면 저의 물건을 팔아 도련님께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춘향아, 네가 당장 죽을 판에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는 것이냐? 아이고, 저것이. 몽룡은 춘향이의 진심을 알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변사또의 생일날이 되어 관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맛있는 냄새와 흥겨운 음악들이 울려 퍼졌지요. 사또 나으리, 제가 진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런 걸 다. 고맙소. 내 기쁘게 봤지요. 나으리, 그런데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옆 고을에 얼마 전 암행어사가 다녀갔다 합니다요. 아, 그렇소? 그런데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난 죄가 전혀 없는데 말이요. 올 테면 와보라지요 뭐. 그렇긴 합니다요, 사또나리. 사또와 마을 양반들은 귀한 음식들과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놀고 있었어요. 그때 거지 선비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이보시오, 양반님들.
오늘이 무슨 잔칫날인가 봅니다. 저도 마침 배가 고픈데 고기 한 점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런 고얀 놈을 보았나. 저 더러운 꼴로 들어와서는. 아니, 감히 오늘 같은 날 분위기를 흐리다니. 참, 보아하니 꼴은 거지여도 선비 같은데 저 구석에 상을 차려 헉이나 달래고 가도록 하시오. 고맙습니다, 사또. 선비는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 시 하나를 써놓고 자리에서 나갔어요. 하인들이 시를 사또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아이고, 그래도 고맙다고 선물로 시 한 편 지어놓고 사라졌나 봅니다. 사또님, 제가 읽어보지요. 예쁜 잔에 좋은 술은 만 백성의 피요.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물이 녹아 땅에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아니, 이건 그때 갑자기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몽룡의 명령을 받은 역졸들이 우르르 잔치에 들이닥쳤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양반들은 모자와 신발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도망치느라 바빴어요. 버선발로 도망치던 변사또도 결국 잡히고 말았지요.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매일 놀고 먹기만 하고 무고한 자를 잡아들이다니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옥에 갇힌 춘향을 데리고 오거라. 아이고 어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변사또는 옥에 갇히고 춘향이 몽룡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내 이름이 춘향이라 들었다. 감히 변사또의 청혼을 거절했다지. 내 정녕 그러고도 어찌 살기를 바라느냐. 혹 내 기회를 줄 터이니 나의 이 청혼은 어떠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어찌 이러실 수 있답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몽룡은 춘향이에게 갔어요. 그리고 말을 했지요. 춘향아, 얼굴을 들어 나를 보거라. 아니, 도련님 아니십니까? 정령이게 꿈은 아니지요. 춘향아, 도련님. 이몽룡은 그렇게 암행어사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춘향과 함께 한양에 올라갔어요. 임금님은 이몽룡을 칭찬하였고 그 후 춘향은 정렬 부인으로 봉해져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왔답니다. 이렇게 춘향이는 타고난 아름다움으로 갖은 고난과 역경을 안고 오롯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자신의 사랑을 지켜가는 방식, 지조와 절개로 끝내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어요.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는 매년 5월이면
춘향이와 이몽룡이 처음 만났던 단오일에 맞추어 춘향제를 열고 있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9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행사장을 변경하여 진행된다고 해요. 꽃보다 붉은 춘향이와 몽룡의 사랑이 피어나는 전라북도 남원의 광활루에서 춘향이 선발 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된다는데, 올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